네, 월가이드에서 분석해 가실까요?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이후 나온 실적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아마존과 스트래티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매출 예상 상회, EPS 예상 하회, 영업이익률 예상 부합 이렇게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지금 장마감 이후에 주가가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오늘 비트코인의 약세로 인해서 장중 17%의 좀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실적도 보면서 오늘 장 마감 분위기도 같이 좀 살펴주실까요? 네, 아마존만 먼저 잠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월가의 다양한 시각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존은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이익, 이번 현재 분기 실적은 맞추고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는데요. 가이던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부족했죠. 매출은 약간 예상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 나왔지만 놀라울 정도의 어떤 빚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죠. 아퍼레이팅 인컴인데요. 인컴이 생각보다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실망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KPX 투자죠. 연간 자본적 지출이 되겠는데요.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라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부족할 수 있지만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예상치가 1,46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저께랑 똑같습니다. 어저께 잠시 후에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알파부터 예상 훨씬 넘는 깜짝 놀랄 만한 연간 자본 지출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아마존도 역시 같은 논리로 투자에 대한 규모를 늘려놨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아마존의 지금 시간에서 한 7% 정도 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주시장도 최근에 어떤 테크 주식의 하락, 소프트웨어 주식의 부진이 계속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3대 주수가 떨어지면서 네. S&P 500과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S&P 500은 51선도 이탈하면서요. 51일동평균 이탈했고 연초 대비 S&P 500이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플러스는 지금 주요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랑 러셀 2000 정도 되겠고요. 전부 다 연초 대비 지금 나머지 S&P 500과 나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흘러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었는데요. 변동성 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한 10%, 11% 가까이, 16%네요. 정확하게 보면 16%를 급등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고요. 금은 2, 3%니까 약간 선방에 다가올 수 있지만 은 가격이 다시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은 가격이 14%나 폭락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보다 은이 왜 더 떨어지나? 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기적 요인이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 여기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더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주식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애플이 결국 주가는 마이너스 났지만 주가는 4조 달러를 어제 회복하면서요. 상당히 지금 애플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은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본적 지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보셔다시피 아마존 2천억 달러 아닙니까? 예. 우리 어저께 보여드렸던 알파벳이 한 1,700억, 1,800억 달러 되고요. 메타 있죠, 메타. 메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메타가 1,350억 정도 되는데요. 애플이 이번에 올해 자본적 지출이 얼마인지 여러분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500억 달러 되게 않겠냐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애플은 그렇게 투자 규모가 적습니다. 애플은 130억 달러입니다. 130억 달러면 알파벳의 한 15분의 1, 그리고 아마존에 보면 17분의 1, 18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AI에 대해서 적극 투자한 게 아니라 AI를 쓴 거를 다 돈 받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애플이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게요. 그러다 보니 애플이 오늘자로 해갖고요. 애플이 시가총액 2위를 회복하면서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4조 달러에 좀 다시 회복돼 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시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어디서 상승 동력을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주요한 인사이트에 이 주요 약점 때문에 지금 주가가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바로 넘어가 볼까요?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사스 포칼립스 공포 진짜 위험한가? 이번 주 주식 하락의 주요 약점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소프트웨어의 주가 하락은 지난주에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한 바 있고요. 이렇게 하락하면은 좀 매수가 들어올 법도 한데 매수가 좀 희박하고 좀 매도만 나오는 이러한 좀 모습에도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는 잠시 이제 그런 개념 정도만 말씀드려 오늘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란 거는 소프트 에즈 서비스
서비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독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마찬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재앙, 대종말로 얘기하는 아포칼립시스 합성어가 요즘 상당히 히트치는 말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엔트로픽의 코워크를 발표하면서 물론 사내에서 이제 법률적인 거로 서비스를 뭐 하는 거에 비용을 산다는 거는데 이제 이거에서 시작해서 앞으로는 모든 마케팅이면 마케팅, 금융, 데이터 분석이 모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코워크라는 AI가 엄청나게 무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AI 소프트웨어 쪽만 좁혀보면 이번 3, 4일 만에요. 시가총액이 2,500에서 3,000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IT를 전반적으로 다 합치면 1조 2천억 달러까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것이 모든 것이 이런 사스의 포칼립시스를 우려를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인데요. 흔히 얘기해서 사스 다이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제하고 예. 근무 인원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구독료 자체도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구독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것 전체 통합하는 AI 하나로 다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주시장을 엄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AI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딱 그걸 맞는 ETF는 없지만 우리가 IGV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0% 이하, 고점 대비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약세장으로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을 중시하자는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새로 생긴 어떤 이런 사스 컴퍼니 회사들이라든가 오래된 기업들라도 수익 구조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쵸. 흑자 있던 기업도 적자를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적자 있던 기업이 적자 확대될 가능성도 많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가의 하락을 엄습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분위기는 먼저 팔고 나서 도대체 왜 팔아야 되는지를 물어본다는 우스갯소리라는 네네. 거예요. 먼저 팔고 그다음에 이유가 뭐냐를 나중에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서 공포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일단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월가의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인사들이 뭐라 그런지 두 명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젠슨왕의 반응입니다. 젠슨왕은 여러 군데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파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효율화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대체될 수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AI 자동화 통해서 합리적으로 쓰는 거죠. 그 자체의 AI 소프트웨어 툴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 자체가 대체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도구가 계속 더 좋아지는데 AI가 역할을 할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사스는 하는 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스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들도 바로 알파벳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의 커멘트가 되겠고요. 다음은 월가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JP 모건은 다분히 상당히 지금 보수적이면서 약간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죄 판결을 먼저 내리고 나서 재판을 시작하는 분위기. 그런 이유로 약간 은유적으로 진행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이런 투자자들의 좀 냉정해진 투자 심리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패닉셀링은 매수의 기회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AI 시기에 오히려 살아남거나 위너, 승자를 살아는 선택적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들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인프라 강자로 구분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몽고디비,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경쟁이 심하더라도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AI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을 기속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대표적인 리더로서 서비스나우 주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를 시티그룹에서는 포함해서 4종목이 AI 시대에도 승자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는지
아니면 상향이 꺾이고 나서 하향되거나 정지됐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작은 기업보다 어떤 상승률이라든가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래가 2025년, 7년, 8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다음은 주당 이익의 모습입니다. 주당 이익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주당 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AI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비중 높은 것이 두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팔란티에가 2등인데요. 팔란티도 형편없이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팔란티의 매출 전망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출 전망입니다. 똑같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의 모습이 되겠고요.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이익도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주가는 최근에 주가 약하지만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장 걱정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 IT 소프트웨어 주가 일단 공포감에 팔자 그리고 분석하자라는 분위기인데 IB에서는 목석 가리기 기회가 될 것이다. 패닉 세닝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예. 네. 자, 소프트웨어가 큰 이슈였다면 만만치 않게 또 주요한 게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 살펴보시죠. 알파벳 깜짝 실적 대 AI 과잉 투자. 역시 깜짝 실적의 클라우드 급성장을 우리가 실적에서 확인을 했고요. AI가 밀어올린 매출, 역시 AI 핵심 성장 엔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에 대한 그 두 번째의 거의 그 역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투자가 굉장히 2배로 늘어난다. 네네네. 근데 이게 좋은 해석이 아니고 과잉 투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주가를 지금 긍정적으로 오는 사람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KPX 투자라고 얘기하죠. 자본적 지출이 지금 똑같이 알파벳과 오늘 발표된 아마존이 예상보다 거의 50% 수준의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딱 느끼기에는 투자가 너무 많다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죠. 걱정하는 분이 많아갖고 어저께 시간에서요. 어저께 24시간 전에요. 정기장 끝나온 시간에서 4~5%까지 떨어지다가 오늘 어제 밤이죠. 우리는 미국 시간에 보면 목요일 날 시작하고 열리고 나서 바로 얼마나 정도 떨어졌었냐면 알파벳이 9% 넘게 정도 떨어졌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 보시면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한 9%, $300 초반까지 잠깐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결국 보면 주가는 1~2%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인데요. 핵심 제가 어저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연간 매출도 사상 최고가 나왔고요. 압도적 현금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투자를 엄청 많이 하더라도 영업을 통해서 그러더니 현금 흐름이 2025년 한 해 동안 1,650억 달러입니다. 1,65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계산도 잘 안 될 정도인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 1위를 기록한 기업이 알파벳이 되겠고요. 알파벳의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은 압도적이죠. 특히 클라우드는 이번에 48%라는 예상치가 35% 수준이었는데 8%라는 놀라운 클라우드의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걸 갖고 어떻게 하겠느냐. 알파벳은 AI에 대한 올인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순데레 피차이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공급 물량을 다 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자본적 지출이 있지만 그러다 충분히 돈을 벌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걸 돈을 버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알파벳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미나이로 대표되는 구글의 소위 AI 그런 생태계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I의 운영 비용도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왜냐하면 똑같은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사용되는 거죠. 시장에서 보면 사용자 지표만 보더라도요.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7억 5천만 명입니다. 이거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표시가 되겠고 사용자 지표에서 7억 5천만 명이 되겠고요. 돈을 내고 뭐 구글 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구글에요. 지금 돈을 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글에 돈 내고 어떤 것 서비스를 쓰신 분이 합이 3억 한 2~3천 명 돼갖고요. 그 숫자는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그런 관련돼서 제일 많다는 중에 하나인데 네. 넷플릭스의 수준을 육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돈을 진짜 쓸어 담는 그런 회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다라 피차이 얘기를 보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순다라 피차이 얘기했다시피
돈을 투자를 엄청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주가는 오늘 분명히 마이너스 9%까지 갔고 마이너스 2, 3%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했지만은요.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조금 덜 떨어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핵심으로 뭐라고 했냐. 제미나이의 후광 효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초격차의 시대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신뢰에 대한 투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웨드부시는 AI 시대의 최대의 수혜주라는 얘기하고 있고 도이치방크는 해자를 완전하게 구축한 상태다 얘기하면서 알파벳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오늘 떨어졌죠. 뭐 말씀드렸듯이 아래꼬리 크게 달았는데요. 주가랑 상관없이 오늘 월가에서는 단 한 명도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하지 않고요. 15군데가 오늘 목표 주가를 줄 상향시켰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한교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